자, 누나 정말 오랜만에 극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우선 알게 된 계기부터 말을 하면은 이제 마이밭에 이 영화가 CGV 한정으로 개봉을 할 예정이며 심지어 수입사가 요즘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소지섭 씨, 소지섭 배우님의 통해서 유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소지섭 배우님과 그 관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독으로 수입할 결정을 한 CGV 역시 정말 웰메이드 공포영화 오랜만에 본 느낌이었습니다. B급 감성 아니고요. 맛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미슐랭 같은 느낌의 CG나 유명 캐스팅이나 화려한 무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짜임새 있는 기승전결과 마치 우리가 정말 토크쇼의 관객으로 일체화된 것 같은 디테일들, 시대상을 반영해서 흡사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의 리얼리티,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장하는 공포 마니아층인 아날로그 호러라는 장르를 깊이 있게 잘 이해해서 담아낸 영화입니다. 굉장히 잘 마련된 한 끼 식사 같은 영화였습니다. 약간 식당으로 치면은 되게 라따뚜이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뭔가 풀코스의 화려한 육류와 디저트와 A코스와 미슐랭 느낌은 아닌데 저는 미슐랭 줄 수 있거든요. 동네 소박한 식당인 줄 알고 갔는데 미슐랭 알고 보니 원스타를 받은 경력이 있는 가격대 굉장히 준수하지만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하는 느낌. 파인다이닝 같은 영화는 영화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영화를 실제로 보면. 배우들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안 썼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유튜브 어느 채널에서 개인 제작 필름으로 돌아다녔다. 요즘 애니메이션도 그냥 개인 제작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채널에다 올려버리거나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근데 이게 만약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이 트레일러를 저한테 가져와준 용용이 말로는 미국에서 선 개봉이 된 영화인데 이미 거기서는 평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평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CG가 좀 깼나요? 저는 오히려 그것도 좋았어요. 그것마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기본적으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토크쇼에 아날로그 호러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틀은 것 같은 약간 낡은 느낌의 필름 감성을 살려서 그런지 CG 자체도 뭔가 정말 그때 그 장면에서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CG의 자체의 퀄리티보다 이 영화에 얼마나 녹아들었느냐를 따지는 편이라서 CG 자체가 저렴하든 리얼리즘이 있든 그렇게 몰입도의 여부가 결정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몰입에 그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CG 자체가. 오히려 옛날 영화 엑소시스트 생각이 나는 연출과 장면들, 오마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 많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본 영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 독립영화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부금의 분위기를 슬슬 바꿔볼까요? 자, 지금부터 스포일러 구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것 같으면 여러분 좀 그러냐? 고틱 호러. 자, 좋다. 한 이 정도 느낌. 악마와의 토크쇼는 줄거리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청률에 목숨을 건 한 토크쇼 진행자,
그 진행자는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시청률 1위를 달성한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화려하게 나이트 아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크쇼로 데뷔를 해서 꽤 장기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언제나 2등 아니면 3등 그 어디를 왔다 갔다 차지를 할 뿐 본인이 원하는 최고 정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 시기쯤 뭐 사실 어느 판이 안 그러겠냐마는 이제 예능계, 연예계 이런 뭔가 창작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다들 1등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걸 티내진 않지만 분명히 의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지어 어떤 컨텐츠까지 가져오게 되느냐 이제 뭐 이거 분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분석은 나중에 하고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이트 아울 쇼, 한국어에서는 올빼미 쇼로 이제 바뀌어서 잘 번역을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올빼미 쇼의 할로윈 밤에 꽤 괜찮은 라인업을 데리고 할로윈 특집으로 생방송 쇼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 할로윈 밤에 방영됐던 올빼미 쇼는 영구 봉인된 영상 자료로 남게 됩니다. 대체 1977년 10월 31일 이 올빼미 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주인공 잭 델로이, 올빼미 쇼의 메인 MC는 이 할로윈 밤 본인이 그렇게나 원하던 생방송 시청률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미국 토크쇼 사상 최고의 시청률로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45%에서 50%의 생방송 시청률을 달했던 날이었으니까요. 그럼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할로윈 밤에 봉인된 비디오를 보기 앞서서 이 올빼미 쇼가 무슨 쇼고 주인공 잭 델로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잭 델로이는 뭐 여느 미국의 예능인들과 토크쇼 호스트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날 올빼미 쇼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는데 일단 일약 스타에 오르긴 합니다. 스타덤에 오릅니다. 주목도 많이 받고 인기도 충분히 끌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였다? 언제나 2등이었다. 언제나 2등 정도를 차지하는 데서 끝났다. 그래서 항상 조금 초조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스로 2등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올빼미 쇼도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비도덕적인 그런 컨텐츠들, 뭔가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그저 어그로만을 위한 컨텐츠들이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잭 델로이가 이런 시도들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잭 델로이한테 굉장히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배우였어요. 그냥 보통 여배우도 아니고 이 잭 델로이에 충분히 걸맞는 어느 정도의 명성을 쌓은 아내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미니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라는 애칭으로 부르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같이 이제 실제로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잭 델로이와 함께 사랑하는 그러니까 할리우드 부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둘은 같이 사랑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둘은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들린, 맞아요. 마들린. 그래서 애칭이 미니였죠. 잭 델로이 아내 마들린은 살아생전 담배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는 부인이었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죠. 정말 너무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래서 그날 올빼미 쇼 무슨 컨텐츠가 준비되느냐. 이제 굉장히 병약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다 죽어가는 아내가 잭 델로이 옆에 앉아서 둘이 같이 처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얘기하는 모습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당연히 심금을 울리는 토크쇼였으면 분명하나 정말 애꿎게도 아내의 사활을 걸었던 그 콘텐츠마저 시청률 1등을 찍지는 못합니다. 1%가 부족했어요. 단 1%. 그러고 그 쇼가 나가고 2주 뒤, 참고로 알고 계시겠죠? 미국의 토크쇼는 전부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잭 델로이 올빼미 쇼 방영 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지만 1등과 단 1%가 모자란 바람에 여전히 1등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게 방영되고 2주가 지나서 아내는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갑자기 잭 델로이는 한 달 정도 자취를 감춥니다. 아내가 떼내고 파파라치들한테 찍혔는데 갑자기 뉴욕을 떠나고 올빼미 쇼도 뒤로 하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냥 잠적을 타고 한 달 만에 또 복귀를 합니다. 한 달 복귀한 내용이 대서특필이 되고 막 잭 델로이가 돌아왔다라고는 하지만 시청률이 이전만큼 나오기는커녕 약간 3, 4위 왔다 갔다 하고 저조합니다. 그런 저조한 시청률의 압박을 받던 잭 델로이에게 있어서 할로윈 밤 1977년에 봉인된 그 비디오가 방영이 됩니다. 비디오가 방영이 된 게 아니고요.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그날의 기록,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질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할로윈 전날 밤으로 가기 앞서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그냥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흘러 들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내용인갑다라고 해도 되고요. 이 연예계 비밀 사교 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밀 사교 클럽에 그로브라는 이름의 뭔가 비밀 사교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소문이겠죠. 기껏해야 소문밖에 안 날 겁니다. 이 그로브라는 곳은 뭐 소문에 의하면은 온갖 정재계 인사들을 쥐락펴락하고 승진과 그들의 성공 가도를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비밀 사교 클럽인데, 뭔가 나무가 굉장히 기다란 숲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악마를 숭배한다는 둥, 뭐 사탄을 소환한다는 뭐 이런저런 뜬 소문들이 있지만 뭐 소문에 불과하겠죠. 뭐 소문에 의하면 잭 델로이도 뭐 거기 일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런 비밀 사교 클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그런 풍문들이 연예계를 계속 떠다닌다고는 하네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이상한 두건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뭐 거기서 아내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잭 델로이가 아무튼 온갖 정재계 연예계 인사들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뭘 정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런다고 하는데, 아이 뭐 다우소문이겠죠. 그런 걸 누가 믿습니까? 뭐 그렇다고요. 어쨌든 한 달 만에 다시 복귀한 잭 델로이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저속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스트와 컨텐츠를 모시지만 시청률 떨어지고, 가장 중요한 사활을 건 할로위데이 전날 밤이 드디어 이제 방영이 됩니다. 자, 이 할로윈 전날 밤에 잭 델로이가 준비한 게스트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총 3부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토크쇼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나 전국 공연을 순회하면서 표를 쓸어 담는다고 했던 크리스토프라는 이름의 영매사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투 게스트를 모시고 이제 뭐 본인 주장으로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소통을 하고 막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돌아가신 소중한 사람과 막 목소리를 연결 지어주고 막 이런 게스트를 모시고, 그 바로 다음으로는 누가 대기하고 있었느냐? 카마이클 헤이그, 카마이클이라고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전직 마술사인데, 그냥 마술사도 아니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마술을 부릴 줄 아는 마술사였습니다. 이 마술사의 가장 역대급 공연으로는 관객 전체를 실시간 공연 중에 최면을 걸었던 이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전직 마술사냐? 지금은 초능력을 사냥하고 다니는 단체 같은 거 들어서 일원이 됐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앞에서 초능력이나 이런 이상 영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 오면은 우리가 50만 달러를 줄게. 10만 달러? 10만 달러 모자라. 50만 달러 줄게. 그래서 여기는 초자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방문은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과 반박하고 다니는 단체예요. 네, 실존 인물 모티브 맞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가 하고 다시 악마의 토크쇼 얘기를 돌아가죠. 백지수표에다가 50만 불 쫙 적더니 자기한테 초자연 현상, 이상 능력 현상, 영능력 현상이 있는 거 증명해 보면은 이거 그냥 바로 주겠다 해서 이 초능력 사냥꾼 가마이클 대 영매사 크리스투와의 설전이 또 준비가 돼 있었고요. 이날 토크쇼의 가장 하이라이트, 실제 사탄 숭배자들, 실제 정부가 개입해서 진압해야만 했던 사탄 숭배자들이 제물로 기르던 아이들 중에 가까스로 구해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와 그 소녀의 정신과를 도우면서 심령 현상을 다스렸던 한 교수, 여자 교수, 이 2인조가 그날의 하이라이트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3부로 준비된 토크쇼였는데 벌써 시청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자, 먼저 1부로 등장한 영매사 크리스투부터 만나보시죠. 크리스투 영매사라고 주장하고 이제 막 죽은 사람의 뭐 주파수를 자기가 들어 산다고 하는데, 이 새끼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에요. 이 새끼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에요. 예, 막 좀 때려 맞춰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약간 여기 혹시 철영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 하다가 게스트석에서 저 돌아가신 삼촌 이름이 김철민이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그걸 대충 이렇게 입을 털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새끼 이거 영매사가 아니라 심리학자인데? 근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마인드 리딩이 심리술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토는 완전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합니다. 이름 몇 개 이렇게 랄랄랄랄라 이렇게 외치다가 얻어 걸린 한 남자한테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한국식으로 해드릴게요. 그 영희 씨, 제 아내 이름이 영희예요. 아내랑 얼마 전에 사별하셨죠? 뭐 갈라서긴 했죠? 아내랑 아주 슬픈 일이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내가 떠나고 골프장이 너무 잘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의 스탠드업 코미디 한 장면인지 이게 영능력을 선보이는지 모를 만큼 아주 개망신을 당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알고 보니 이 영희라는 이름을 받아줬던 방청객 자체가 스튜디오 쪽에서 심어놓은 코미디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황한 크리스토는 다른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정민지 저희 아들 이름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모녀 앞으로 걸어가서 크리스투가 말을 하네요. 민지라는 가족이 있었죠.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야. 남자 가족이 있었죠. 맞아요. 이래서 두 모녀는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굉장히 비통하고 슬픔에 돌아가셨겠네요. 아니에요. 저희 민지 가족 예쁨 많이 받으면서 컸는데. 제가 맞춰볼까요? 민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 전국의 민지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알고 민지한테 누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민지가 사실은 누렁이란 이름을 가진 인형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뭔가 때려 맞추듯이 걸러 들어가면서 마치 영매사가 너무나 안타깝게 목숨을 스스로 끊었던 가족의 일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애정 있게 보듬어 줬던 것처럼 우리 민지에게 제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정말 아직 누렁이 인형 잘 갖고 있다고. 어머님,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 있대요, 민지가. 이런 장면이 나갑니다. 당연히 저희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씨발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극장에서 보는데 극장이 싸늘한 게 느껴졌어요. 아니 저 영능력자 아닌데? 그리고 영화에서 당연하게도 이 1부가 끝나고 광고 보고 오시죠 라고 하는 장면에서 영화의 재밌는 기법이 나옵니다. 네, 그 무대를 보여주던 라이브 쇼가 아닌 이제 백스테이지에 오가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MC 주인공 잭 델로이가 본인의 스폰서랑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리스투 저거 아주 사기꾼이 입 잘 털었네 저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압니다. 예, 전부 쇼예요. 사기꾼인 것도 당연히 아는데 그냥 시청률을 끌어오르기 위한 자극적이잖아요. 할로윈 전날에 죽은 자와 얘기를 나눠서 가족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어쩌고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자, 근데요, 재밌는 건 광고 타임이 나오기 전에 갑자기 비디오에 이상이 생기네요. 비디오에 노이즈가 낍니다. 아무도 몰라요. 토크쇼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저희만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방청객들은 눈앞에 무대를 보고 있고 카메라로 촬영돼서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에 갑자기 지지직 노이즈가 끼더니 이 영매사 크리스투가 엄청난 비명을 지르네요. 여기 미니 아시는 분 있나요? 미니 아시는 분들 제발! 미니 아시는 분 있으면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머리를 지끈지끈,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뇌가 미니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뇌가 터질 것 같은 기세로다가 저희 이모 이름이 미모긴 했는데, 아니 미니라고요, 미니! 총각! 결혼 반지를 낀 총각 없습니까? 결혼 반지 낀 총각 없나요? 이런데 MC 잭 델로이가 그렇게 말을 하죠. 미니는 오직 저랑 저희 아내만 알고 있는 애칭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아직도 끼고 있는 그 결혼 반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잭 델로이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잭 델로이와 아내의 이야기를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광고 타임 나갑니다. 광고 보고 오시죠. 네, 광고 나갑니다. 아니 진짜 영화 구성이 이래요. 영화 구성이 이래요. 예. 시청자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영화 구성이 이래요? 자, 근데 이 광고 타임이 나가면서 백스테이지의 대화들이 오갑니다. 백스테이지의 대화들이 오갑니다.
이제 잭 델로이랑 그 잭 델로이의 주요 투자사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굉장히 히피 스타일의, 히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껄렁대는 스타일의 남자가 있습니다. 프로듀서인지 스폰서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남자랑 같이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저 영매사 사기꾼이어서 연기가 굉장했는데요. 이런데 잭 델로이는 미니 언급과 크리스토의 그 엄청난 연기력,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 전부 각본인 줄 알았는데 대화가 이러네요. 크리스토 그거는 진짠 줄 알았어요. 세팅을 되게 잘하셨네요. 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어라? 연기가 아니었나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심지어 크리스토가 미니를 찾아 외쳤을 때 조명이 좀 나갔던 것도 같아요. 조명이 나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조명 터트리는 연출까지는 예상 못했어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대화가 좀 이상하네요. 뭐 문제는 없어요. 뭐 조명 좀 나가고 이런 거죠. 저기 토크쇼 진행하는 카메라 감독님이 계신데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뭔가 누가 전화를 해서 뭐 화면이 이상한 게 떴다 뭐 이런 얘기가 어떤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카메라 확인할 때 이상이 없다고 막 저기서 막 소리치고 계시고 뭐 좀 화가 나신 것도 같은데 뭐 잘 해결하시겠죠. 그것도 문제 없죠. 광고 거의 끝나가네요. 네. 자, 쇼 321 시작합니다. 3, 2, 1 뾰로롱. 크리스토 씨 괜찮으세요? 크리스토 씨가 기침을 엄청 하시네요. 크리스토 씨 뭐 술이라도 좀 갖다 줘요. 술 말고 물을 주세요. 물. 그래요. 물 갖다 드릴게요. 크리스토 씨가 계속 기침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77년도니까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사례가 좀 들리셨나 봐요. 예. 크리스토 씨는 계속 기침을 합니다. 계속 기침을 합니다. 뭐 문제 없겠죠. 그 영매 하다 보면은 뭐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은 목이 타는 일은 많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 크리스토의 능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응징하기 위해 그가 왔다. 전직 초마술사 최면 마술의 대가 초능력 사냥꾼 카마이클 헤이그 씨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마이클 헤이그 씨는 이제 스스로가 어떤 단체 소속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크리스토가 했던 방금 보여줬던 영매 능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의 행각인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좀 무례한 수준으로까지 말을 막 해요. 저거 이름 몇 개 때려 맞추다가 이름 한 5개 얘기한 다음에 겨우 한 명 얻어 걸리나 했는데 그건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기 아까 그 모녀분? 모녀 2분 그것도 혹시 뭐 여기 쇼 오기 전에 뭔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오셨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크리스토 씨랑 같이 있었던 여성분이 되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 카마이클 씨는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이고 무례하며 언행에 필터링이 없습니다. 크리스토 영매사가 얼마나 사기꾼인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마지막에 있었던 미니 라는 존재에 대해서 잭 델로이가 열심히 변호하려고는 해보지만 근데 그 미니 그거는 맞췄잖아요 하니까 카마이클이 얘기하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방청객에 지금 결혼 반지 낀 남정네만 몇 명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결혼 반지 낀 남자 방청객들 중에 미니라는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이 대신 얻어 걸렸겠죠. 그래서 마구마구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야 또 토크쇼 잘 보고 있는데 노이즈가 끼네? 지지직. 왜 저래? 갑자기 크리스토 씨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닥에 왜 저러죠? 우리 크리스토 씨? 크리스토 씨? 크리스토 씨? 카마이클 씨는 여전히 연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크리스토가
아주 검고 끈적한 걸 입에서 부악 토해버립니다. 카마이클의 등에 그게 전부 묻고 뿜고 저게 도대체 피인지 석유인지 물감인지 알 수 없는 타르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나가자마자 광고 타임! 전화가 빗발치네요. 스폰서가 아니 진짜 난 영화 전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We'll be right back. 전 영화 전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여기선 광고 타임 나가야죠. 아니 이거 실시간 생방송에서 갑자기 이 가족들끼리 보고 있을 수도 있는 토크쇼인데 웬 목이 기괴하게 꺾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우엑 뭐를 토해내가지고 옷에다가 다 묻히는 그런 장면이 나갔는데 이거 빨리 광고 돌려야죠. 방송 사고 중에서도 가장 큰 사고입니다. 바로 응급차도 불렀고 응급대원도 불렀으니까 문제 없겠죠? 카마이클 씨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거를 억지로라도 믿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도 그렇지 저런 거까지 뿜어내는 거까지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당장 내 다른 옷 좀 가져오세요. 라면서 이제 스태프 시키고 구급차 오고 크리스토프 씨는 거의 끌려나가듯이 이송되고 그러는데 이제 항의 전화가 빗발치죠. 저게 뭐냐?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뭘 트는 거냐? 도대체 우우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다른 말로는 어그로가 끌렸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주인공도 좀 알쏭달쏭해요. 이게 도대체가 저 진짜 연기한 거야? 아니면 진짜인 거야? 제가 봤을 땐 저거 진짜일 것 같은데 진짜일 리가 있겠어? 이러면서 백스테이지에선 계속 대화가 오갑니다. 카메라 감독님 여전히 화가 많이 나 보이네요. 자꾸 알 수 없는 전화들이 TV 잘 보고 있는데 뭐가 자꾸 뜬다고 좀 오케이 해봐라 이러는데 아니 지금 카메라 몇 번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 없다고요. 이러면서 저쪽은 화도 내고 계시고 자 그렇게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벙쪄있는 우리 주인공 잭 델로이에게 초능력 사냥꾼 카마이클 씨가 다가갑니다. 너 아직도 거기 나가? 나도 거기 가서 사람 좀 소개시켜주고 그래. 나 거기서 잘할 수 있어. 거기 마지막 간지 언제인데? 나도 그 높은 사람들한테 소개 좀 시켜줘. 그 클럽 그거 그 소문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나 데려가면 나 잘할 수 있다. 나도 윗선이랑 연결시켜줘. 잘해. 나도 나중에 거기 꼭 데려가야 될 거야. 잭 델로이는 카마이클 씨를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뭐 그런 대화들이 오갔지만 별일 아니겠죠. 네. 광고가 끝나가야 되는 것 같네요. 토크쇼로 돌아갑시다. 밤에 할로윈 전날 밤 시청 중이던 우리 집에서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목격해서 불쾌감을 조성했거나 원치 않는 장면을 내보내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이 크리스투 씨의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크리스투 씨는 지금 병원에서 바로 이송이 되어 있고요. 하는데 뒤에 응급차 소리가 나네요. 삐용 삐용 응급차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투 씨는 괜찮을 겁니다. 저희 응급대원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반드시 나을 수 있도록 많이들 응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나갑니다. 단 이 하이라이트 게스트들을 모시기 위해서 좀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영상 자료가 여러분 아이와 같이 시청 중인 경우 꼭 주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악마 숭배자 집단의 제물로 길러져서 빙의용 제물로 길러졌던 소녀. 네, 그 소녀가 가까스로 정부가 거의 FBI 군대 투입해 스와트 팀 거의 이런 급의 특수부대들을 들여보내서 구해낸 그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아이 안에 있는 악마를 억누르고 이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던 초심리학자 존 로스 악마 소녀 악마가 들린 소녀 릴리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오! 자, 이 세 번째 게스트는요. 이 교수는 무려 실제로 이 릴리와 함께했던 내용들 을 책으로 집필한 적이 있는 저자기도 합니다. Talk with the Devil 이라는 이름의 소설이었는데, 이 릴리는 이제 사이비 컬트 중에서도 악마 아브락사스라는 악마를 모시던 컬트에서 구조된 소녀였습니다. 유일해요.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이 사이비 컬트들 이 사람들 데려다 희생시키고 숭배하는 꼬라지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투입했을 때 집단으로 다들 자결을 했거든요. 있던 데를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고 거기서 겨우 구해낸 유일한 소녀입니다. 근데 이 릴리를 돌봐준 여자 교수, 이제 초심리학자 준 로스의 첫 대화 내용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네, 녹음본 들어보니까 릴리 목소리에 누가 들어도 악마가 깃든 것 같은 겹겹이 들리는 목소리와 함께 소개 영상이 끝나고 드디어 무대 위로 존 로스와 릴리가 같이 모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초능력 사냥꾼 카마이클 씨는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 자기한테 영능력 있는 거 증명하면 50만 백지수표 주겠다고 이제 자신한 상황인데 믿지 않습니다. 카마이클 씨 믿지 않은 걸 떠나서 뭐 존 로스 양이 뭘 얘기하려고 할 때마다 저거 시비를 걸어요. 하지만 우리 심리학자 존 로스 씨도 참지 않습니다. 존 로스 씨는 굉장히 생각보다 젊고 아주 아리따운 초심리학자예요. 정말 옛날 70, 80년대의 금발 미녀 상 그 자체. 하지만 존 로스 씨 참지 않아요. 제가 말할 때마다 저 사람 저렇게 태클 걸 거면 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러니까 이제 주인공 잭 델로이 MC가 그런 거죠. MC가 이제 개입해가지고 이제 막습니다. 네, 굉장히 예쁩니다. 존 로스 굉장히 예뻐요. 자, 근데 릴리가 악마가 들린 소녀라고 했는데 약간 사차원기가 있는 것 같지만 애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굉장히 발랄하고 귀엽습니다. 릴리도 예뻐요. 약간 좀 쎄하긴 해도 막 안녕하세요 잭 델로이 씨. 저희는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자마자 잭 델로이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네요. 릴리가 잭 델로이 씨 갖고 계신 문제들 다 잘 해결될 거예요. 굉장히 슬프시죠? 엄청 소중한 사람이라 슬프죠? 저도 그게 무슨 기분인지 너무 잘 알아요. 괜찮아요. 엄청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뭔가 예언 아닌 예언 같은, 이게 위로인지 조언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막 드르르 얘기하는데 잭 델로이 씨는 막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하거나 불쾌하기는커녕 진심으로 좀 위로를 받은 듯이 보입니다. 당황스럽긴 해도. 그래서 고맙구나. 너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가씨네.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오늘 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이 토크쇼 라인업을 봤을 때부터 보고 싶었던 게 뭐였나? 이 초심리학자이자 심령 계열을 다룰 줄 아는 여자 교수 존 로스 씨가 릴리의 꿈틀씨라고 부르는 악마를 정말 불러낼 수 있는가 없는가? 악마 빙의를 정말 눈앞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두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근데 광고 보고 오시죠. 자, 근데 오늘 이 릴리와 로스를 모신 이유는 악마 빙의를 위해서였는데 채팅창에는 진짜 이러니까 만년 2등 쳐야지 이러네. 듣방에는 광고 한 번씩 때려줘야 돼. 어차피 듣방에는 토크쇼 라디오들 광고 한 번씩 들어야 돼. 개웃기네. 자, 근데 이 존 로스 씨가 조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델로이 씨한테. 예. 오늘 악마 빙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릴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애초에 어제 릴리가 잠들 때부터 당신 이름을 계속 부르던데요? 응?
뭐 토크쇼 나오는 것 때문에 애가 좀 흥분했나 보죠. 기대돼서 들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계속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이거 예감이 안 좋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이제 와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이러는데 어라라라 전호수 씨랑 막 잭 델로이 씨랑 저렇게 서로 만지작 막 뽀뽀를 하든 말든 막 둘이 뭔가 썸씽이 있는 것 마냥 막 애초에 말하는 것도 오늘 게스트랑 MC로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 이 오묘한 분위기. 아 이거 나가면은 당신 책도 잘 팔릴 거고 어라라라 둘이 뭐가 있나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 잭 델로이 씨 엄청 달달하게 전호수 씨를 설득하는 모습이 뭐 절대 초면인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그래 보입니다. 너무나 뭐 그러네요. 뭐 선남선녀가 눈 맞는 일이야. 뭐 미국 할리우드계 연예계에서 보통 있는 일이긴 하는데 뭐 둘이 초면인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말하는 거나 이제 뭐 섭외할 때부터 둘이 좀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릴리가 아까 무대에 올라오면서 존 로스 씨가 잭 델로이 씨를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한대요 라는 말 같은 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별거겠나요? 아이고, 우리 크리스투 씨 기억하시나요? 영웅회사 크리스투 씨 구급차에 실려갔었잖아요. 자, 크리스투 씨 상태 좀 보고 갈까요? 죽었다고요? 잭 델로이 씨한테 스폰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투 씨가 응급차 이송 중에 죽었다는 소식이네요.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에 피를 내뿜으면서 죽어서 뭐 응급대원이 손쓸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절대 이 이야기가 새어나가서는 안 되겠네요. 실시간 토크쇼 라이브 중에 나왔던 게스트가 갑자기 응급차 중에 죽었다. 절대 이 얘기가 누구 귀에도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라고 잭 델로이 씨가 신신당부하지만 근데 자네도 알잖아. 여기 이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뭐 노력은 좀 해보겠지만 적어도 저 녀석이 알게 하면 안 돼요. 저 녀석은 누굴까요? 사실은 이 토크쇼에 감초 같은 존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래 미국 토크쇼에서는 이제 메인 MC가 있으면 뭔가 보조 MC나 우스꽝스러운 우스꽝스러운 조연 느낌으로 사이드킥 같은 존재가 있는데, 네, 거스라는 이름의 전형적인 코스염에 머리 좀 벗겨진 남자가 계속 우리와 사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주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죠. 사이드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째 잭 델로이 씨는 거스 씨를 굉장히 멍청이처럼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거스 씨 귀에만 저게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거스 씨가 좀 입이 가벼운가 봐요. 예. 근데 거스 씨가 먼저 잭 델로이 씨한테 끈질기게 자꾸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러네요. 얘기 좀 해요. 지금 당장 얘기해야겠어. 네, 얘기 좀 해요. 뭔데?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거 그만해야 돼요. 이거 뭐 세트나 연기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심령 현상 이거 지금 벌써 그만두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거 하면은 진짜 위험하다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여기까지 왔는데 뭘 그만둬. 헛소리 말고 웃으라니까? 웃으라고. 가서 너가 할 일은 그 씨 웃고 있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 알았어? 거스씨 답답해서 카메라 감독님한테도 뭔가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감독님 정신 없어지게 아까부터 자꾸 무슨 전화가 오는 거야. 자꾸 카메라에 뭐가 뜬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보이는 게 없다니까. 지금 다 점검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우리 불쌍한 거스씨 동네북이 따로 없습니다. 광고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뭐 별일 없겠죠. 자, 초능력 사냥꾼 카마이클 씨가 릴리와 존 로스 씨를 자꾸 도발합니다. 악마 빙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릴리가 악마 빙의 경력이 있는 소녀 릴리가 욱해가지고 존 로스 씨를 역으로 설득합니다. 저희가 보여줘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살겠어요. 저희가 어떤 일을 겪어왔고 뭘 했는지 저 사람한테 보여주자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백스테이지에서와 다르게 잭 델로이 씨도 살살 존 로스 씨를 구슬리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신이 어떻게 릴리를 성공적으로 구해낼 수 있었는지 꼭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릴리도 이렇게 원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원래 광고 타임인데 여기서 광고 타임 하면 여러분이 진짜 빡칠 것 같아서 누나가 광고 타임 앞으로 당겨준 거예요. 약간 서순이나 광고 타임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관객들, 그 방청객들조차도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보여줘. 안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 카마이클 씨 한번 콧대를 누르라고. 일단 확실한 건 방청객도 카마이클 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크리스토프한테 막 어쩌고 저쩌고 할 때부터 계속 야유가 나오고, 이제는 험난한 데서 구해진 소녀와 그 소녀를 어머니처럼 돌봐준 심리학자까지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 꼬라지를 방청객도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 씨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빙의 의식을 준비합니다. 심리학자가 경고하네요. 방청객과 스태프 여러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빙의를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빙의를 의식을 위한 세팅이 준비됩니다. 어떤 칼과 일단 릴리를 의자에다가 굉장히 단단한 가죽으로 묶어놓는 작업이 있고요. 그래서 릴리는 구속이 됐지만 별로 개의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빙의의식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릴리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악마를 Mr. Wiggles라고 부르는데 약간 꿈틀꿈틀거린다. 그래서 꿈틀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Mr. Wiggles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존 로스 씨가 목걸이를 들고 릴리를 잠깐 다른 의식의 영역으로 보냅니다. 릴리? 우리 미스터 위글스 불러줄 수 있을까? 릴리? 처진 릴리. 반응이 없네요. 지금 누구니? 지금 나온 거 누구니? 누가 나랑 얘기를 하고 있니? 누구니? 릴리니? 고개를 듭니다. 릴리의 피부가 조금씩 찢어진 것 같지만 피가 나오진 않습니다. 릴리가 아닌가요? 목소리도 굉장히 기괴하게 뒤틀리고 눈도 일그러진 얼굴도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뒤틀리고 비틀리고 기괴합니다. 계속 웃어대기만 합니다. 근데 고개를 돌려 잭 델로이 우리 주인공을 쳐다보네요. 또 보네? 잭? 또 본다니 저희 지금 처음 받는 그때 숲에서 보고 잘 지냈어? 라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심리학자 존 로스 양에게 얘기를 합니다. 존 로스, 너 어떤 남자랑 만나고 있는지 아니? 너 제 부인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너가 참 제 부인을 많이 닮았어. 너 제 부인 많이 닮았어. 제가 부인 어떻게 했는지 몰라? 너 쟤랑 엄청 즐기는 것 같더라. 재미 많이 보는 것 같더라. 너 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이러면서 대놓고 둘이 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저속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나 쟤가 뽀뽀했지? 쟤하고 언덕 올라와서 할 거 다 했지? 그래서 존 로스가 너무나 당황하고 평정을 잃으면서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목걸이에 있는 어떤 신성한 유물로 보이는 걸 내보내면서 주기도문 같은 걸 쫙 외우는데 이 악마가 그 주기도문을 똑같이 외웁니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존 로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합창하고 악마가 사라질 생각을 안 합니다. 존 로스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릴리 안에 깃든 악마한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결국 뺨까지 때려버립니다. 계속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주기도 외우고 하는데 겨우 그 모든 혼돈과 모든 여파 가운데 릴리의 의자가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전등이 마구 나갑니다. 전기가 통합니다. 세트장이 난리가 납니다.
의자가 공중에 떨어지면서 릴리가 웁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릴리. 광고 보고 오시죠. We'll be right back. 만년 2등인 이유가 있다니까. 진짜 이 시기들. 방금 있었던 일로 인해서 또다시 시청자 전화는 폭주하고요. 완전 난리가 나는데 스폰서 역시 찾아옵니다. 우리 스폰서 양반이 또 잭델로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아주 시청자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사장님이랑 연결이 됐어요. 사장님도 연결했는데 이번 시청률 45? 아니 내가 볼 때 50%까지 나올 것 같아.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방금 빙의 장면으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잭 델로이는 이게 히트 칠 거란 예감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아예 고정 코너로까지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스폰서 역시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 반응 좋은데, 저 둘 반응 좋던데 앞으로도 뭐 계속 토크쇼에 뭐 고정으로 모시든가 고정 패널로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야. 이러면서 저도 마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릴리 상태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이거 가죽끈도 빨리 풀어줬는데 가죽끈도 열로 안 풀려요. 옆에 있던 그 같이 가져왔던 칼 갖다가 뜯어서 풉니다. 이 칼 단도 대체 뭐냐고요? 이 릴리가 잡혀 있었던 아브라삭스 모시는 사이비 컬트에서 제물로 바칠 때마다 그 사람들 찔러 넣었던 칼이라고 하는데 뭐 위험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칼도 잠깐 소개 겸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요. 왜요? 뭐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겠죠. 존 로스 씨가 직접 소개한 거예요. 의식용 칼로 쓰였던 건데, 칼이 시커멓긴 한데 뭐 중세 시대 약간 어쌔신들이 썼던 단도 같기도 하고 멋있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그걸로 급하게 릴리 도저히 가죽끈 안 풀려가지고 잭 델로이가 직접 그 가죽끈 이렇게 뜯어서 풀어주고 릴리 자유롭게 해주고 이러는데 광고 끝났네요. 자, 방금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눈으로 목격한 방청객과 카마이클의 의견은 카마이클 씨는 저거 다 개구라라고 합니다. 카마이클의 주장은 존 로스 저 여자가 여러분 모두에게 단체 최면을 건 거다. 최면을 걸었을 나도 저거 할 수 있다. 잭 델로이가 아니 의자가 떠오르고 그 피부 저거 찢어진 거 저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 저 여자는 알게 모르게 여기 있는 모두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 최면을 걸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우리 사이드킥인 거스 씨를 갑자기 불러와서 앉혀놓고 최면 마술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잘 보세요. 시계의 형태가 딸칵 하고 최면을 거는 형상으로 변합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도 거스 씨도 모두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카메라 통해서 보고 있어요. 네, 지켜보죠. 빙글빙글 흑백의 이미지가 계속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빙글. 당신은 최면에 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수씨가 콜린 듯이 멈춰섭니다. 거수씨, 뭐가 무서우세요? 애벌레가 많이 무서우시죠? 애벌레 완전 싫죠. 기어다니고 좀 근데 너무 더워요. 왜 이렇게 덥죠? 그래서 거수씨가 지금 실시간 토크쇼인 거 신경 안 쓰고 갑자기 막 셔츠를 이렇게 막 풀어 제껴가지고 벗어가지고 땀나고 막 상의 상탈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려워요 목이. 목이 너무 가렵고 막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고어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직접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거스 씨의 몸에 애벌레들이 마구마구, 내장에도 애벌레가 마구마구. 너무 그래픽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누나 이거 장면 보다가 팝콘 쏟을 뻔했는데 그 관객석들이 적지 않은, 제가 용산 가서 보고 왔거든요. 막 이런 소리가 그 장면 내내 계속 관객석에서 흘렀다고. 당연히
토크쇼 당일에도 그걸 지켜보는 방청객들이 헤 이러면서 이제 완전 패닉 상태가 됩니다. 너무나 디스커스팅 히디어스한 장면들이 나오다가 카마이클 씨가 딱 손을 탁 하는데 거수 씨가 최면에서 안 풀려요. 뭐야? 왜 이래? 거수 씨가 대신 말을 합니다. Dreamer here, awake!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거수 씨 몸 멀쩡해요. 상의 탈의만 돼 있고, 모든 것이 멀쩡합니다. 그래요. 전부 카마이클의 최면이었어요. 패널도 관객도 전부 최면에 걸려있던 게 맞습니다. 지극히 방청객의 최면이 걸리지 않은 극소수의 인원만을 제외하면 모두가 같은 걸 봤어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잭 델로이조차도 거수 씨한테 아니 거수 씨 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영화를 보이던 저희도 전부 최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VOD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돌려서 한번 판독해보고 있는데 거수 씨가 스스로 덥다고 느끼고 스스로 몸에 애벌레가 있었다고 느꼈던 거를 사실은 아무 일도 없이 멀쩡하게 그냥 자기 혼자 생쇼 카마이클이 했던 거는 뭐였냐 그냥 암시만 걸었습니다. 좀 더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몸이 좀 가려우실 것 같은데요. 거기 애벌레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최면에 암시만 걸었고 거스는 그걸 이제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느낀 거라고 최면에 걸려 착각한 거였죠. 거스 씨만 그냥 개망신 당한 게 인정된 꼴이네요. 아 뭐야 진짜 최면이었네. 근데 릴리와 존 로스는 인정하지 않죠. 네, 헤이근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랑 한 거랑 똑같습니다. 악마 소환은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릴리는 준에게 그러면 우리가 방금 있었던 일 똑같이 영상 되감아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화면을 돌려보자고 하는데 준은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아니야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릴리 상태가 안 좋은데 하지만 거부권은 없습니다. 관객들은 성질이나 있고 정말 자기들이 악마 소환 의식으로 믿었던 게 빙의 의식으로 믿었던 게 최면인지 아닌지 저 콧대 높은 오만 방장 카마이클 잭 델로이 주인공조차도 카마이클 씨는 그냥 50만 달러 주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도발까지 걸 정도로 성난 관중은 대답을 원합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VOD 판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 녹화 장면이 토크쇼에 재생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뒤틀린 목소리, 얼굴의 상처, 흉터, 공중부양 모든 것이 그대로 녹화가 돼 있네요. 존 씨가 카마이클 씨처럼 최면 암시를 그런 거 없는데요? 뭐죠? 비디오가 틀면 틀어질수록 릴리 상태는 안 좋아집니다. 존이 어떻게든 릴리를 진정시키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주인공 잭이 카메라 감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 1프레임씩 좀 1프레임씩 엄청 느리게 틀어봐요. 방금 거기 그 노이즈 켰던 거기 거기 되감아 더 느리게 되감아 계속 되감아봐요. 프레임 분석을 하는데 잭 델로이의 바로 뒤에 아내 매들린의 유령이 하얗게 찍혀 있습니다. 심령 사진이네요. 그 장면을 확인한 직후 잭 델로이 어깨에 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카마이크 헤이그조차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 이거 짰지? 그래 이거 짠 거네. 이거 아예 방송사가 작정하고 실시간 영상까지 이거 편집한 거나 다름없네 이거. 이거 당신들 나 엿먹이려고 지금 이런 거잖아 이러는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괴로워하던 릴리가 깔깔깔거리기 시작하고 정전이 일어나고 스튜디오 불이 한번 확 나갔다가 불이 들어온 그 순간에 릴리의 머리가 반으로 쪼개져 그 악마가 강림합니다. 사이드킥 MC 거스 씨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십자가를 내리면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지만 악마는 그런 거스를 응시하더니 목을 그냥 180도 돌려 죽여버리고요. 진짜 그렇게 거스는 죽이고 방청객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스튜디오의 모든 것들이 불과 전기와 터지는 조명과 모든 것에 둘러싸이기 시작합니다. 존 로스마저 아까 빙의의식에서 악마를 물리칠 때 썼던 그 목걸이를 들면서 주문을 외워보지만 악마는 아무렇지 않게 존 로스를 그 목걸이의 줄에 교사를 시킬 작정으로 공중에 매달아 버리고요. 그렇게 존 로스 씨도 아예 목걸이 줄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카마이크 헤이그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무릎부터 꿇습니다. 악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벨제부부 당신의 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저희 추종자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악마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표를 내밀고 있던 카마이크를 수표를 태우더니 그 카마이크조차도 불에 완전히 녹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한숨에 재가 돼버리고요. 잭 델로이는 계속 프로듀서가 빨리 나와 뭐해 하면서 챙겨주려고 하는데 악마는 계속 잭 델로이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잭을 공격하진 않아요. 잭도 완전 멘탈이 나가고 눈앞에 모든 광경과 이 사륙의 현장과 악마의 등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해서 석나가 있는데 릴리가 우리를 쳐다보네요. 카메라가 릴리의 얼굴을 줌인하면서 광고 보고 오시죠. 방송 송출화면에 전파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맨 직업의식 굉장하다고. 아니 카메라맨 도망가셨는데요? 그냥 카메라가 알아주민인데요. 그 시청자분들 아유 너무 불쾌한 장면은 연신 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유 참 이거 아유 참 이거 누나가 줄여준 거야. 누나가 줄여준 거야. 자 화면 조정 시간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라? 기분 탓인가요? 자, 오늘의 토크쇼 게스트, 오늘의 토크쇼 MC 잭 델로이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우! 잭 델로이 씨 모두 맞이해주세요! 와! 거스 씨! 거스 씨 안녕하세요! 와!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건데? 어라? 우리가 보고 있던 영화 화면이 원래 저 비율이었나요? 77년도라서 계속 4:3 비율이었던 것 같은데 왜 화면이 16:10 비율이 돼 있죠? 어라라? 잭은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잭이 예전에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한 장면으로 꽁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잭은 이게 현실일 리가 없다면서 꽁트 장면을 뛰쳐나갑니다. 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전에 잭이랑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던 곤충 전문가가 곤충을 보여준답시고 열었던 뚜껑에서는 아까 봤던 거대 애벌레가 나옵니다. 또 화면이 전환됩니다. 또 화면이 전환됩니다. 옛날에 좌 죽어가던 부인 메들린을 모셔놓고 토크쇼를 했던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또 전환됩니다. 메들린은 잭한테 책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만난 거 잊어버릴 수가 있어? 잭은 계속 이 상황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전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엔 문구 화면도 좀 녹아내리는 것 같네요. 잭이 예전에 진행했던 룰렛 당첨 이벤트가 나옵니다. 룰렛은 어느새 최면의 모습을 띠고 우리가 봤던 빙글빙글 잭은 우리를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TV를 꺼. TV 끄란 말이야! 또 화면이 전환됩니다. 부인, 자기 자신, 옛날 사이비 컬트 교주, 릴리 모든 모습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카메라를 쳐다봅니다. 잭이 초창기 방송국과 계약했던 모습에서 기자가 잭 딜로에게 묻습니다. 이 업적,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뭘 희생하셨나요? 근데 방송국 국장이 말합니다. 희생이라뇨. 아직 가장 중요한 걸 희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대 밖을 나가면서 이때까지 토크쇼에서 만났던 그 모든 것들, 부엉이 탈을 뒤집어 쓴 자에게 잭은 청동컵을 들고 청동컵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마십니다. 안에 뭘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시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그 모든 등장인물들이 물러나고 잭 앞에 세트장의 문이 열리면서 병실 침대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이 위독한 상태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잭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드디어 해냈구나. 너무 다행이야. 근데 당신이 1등하는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했잖아. 빨리 나 편하게 해줘. 빨리 나 좀 죽여줘.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아내는 잭의 손에 아까 봤던 그 단검을 쥐어줍니다. 아내는 계속 망설이고 있는 잭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영혼은 이제 당신 게 아니야. 저 사람들 거잖아. 아까 봤던 방청객들이 우르르르 지나갑니다. 메들린은 계속 고통받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잭은 결국 의식용 단검으로 메들린의 몸을 푹 찌릅니다. 화면 전환. 잭이 찌른 것은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릴리였습니다. 잭은 엉망진창이 된 현실에서 다시 돌아와 목도라가 죽어있는 거스, 목걸이 줄에 찔려 죽어있는 존, 다 죽은 가마이클, 모두가 도망가고 남은 것이 없는 세트장 한가운데서 단검을 들고 잭은 계속 외칩니다. Dreamer, wake up, wake up, dreamer, dreamer, wake up. 아까 카마이클이 최면을 깨울 때 썼던 그 멘트네요. Dreamer, wake up, wake up, dreamer, dreamer, wake up. 화면이 천천히 멀어집니다. 송신 종료. 송신 종료 문구에 뭐가 뜬 것 같아요.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 악마의 토크쇼였습니다. 영화의 결말입니다. 재밌죠? 꼭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틀어드리는 음악이 엔딩 크레딧 음악이에요. 자, 마지막에 애매했다. 악마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분석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고맙습니다. 네, 맞아요. 영화의 구성이 영화 공포 게임에 가까운 구성이 많고 애초에 아날로그 호러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날로그 호러의 특징은 정말 이게 실제 있었던 페이크 다큐랑은 좀 다른 장르예요. 페이크 다큐는 진짜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인터뷰랑 이런 거를 같이 띄고 있는데, 이제 악마와의 토크쇼는 말 그대로 처음에 나오는 보이스오버 나레이션, 심지어 촌스럽다고 느낄 정도의 그 나레이션이 간단한 배경 설명 후에 저희 관객들에게 그날 밤 있었던 토크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파운드 프레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낸 영상, 프레이즈 자체가 이제 영상, VOD 뭐 이런 건데, 파운드 프레이즈. 뭔가 찾아내서는 안 됐던 금단의 비디오, 영상, DVD, 뭐 CD 이런 거 찾아낸 느낌이죠. 뭐 요즘 더 현대식으로 치면은 파일. 뭐라? 잠시만요. 방금 얘기하면서 버추얼 캠이 꺼졌어. 조금 쫄렸어. 대표적인 작품으로 블레어 위치 있습니다. 블레어 위치 아직은 보진 않았는데 그 작품 좀 명성이 높아가지고. 잠시만요. 했나? 아 뭐야? 자, 제가 이제 영화를 누나 나름의 추리, 누나 참고로 해석 추리 이런 거 아예 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분석하고 떠들고 싶어서. 그리고 그게 다 맞다는 보장도 없고요. 자, 그래서 악마와의 토크쇼는 파운드 프리즈 장르에 가까운데 굉장히 몰입한 순간의 광고를 한 번씩 틀어주면서 백스테이지 상황을 보여주는 신박한 연출을 띄고 있고요. 그래서 토크쇼 진행할 때는 일부러 좀 더 필름이 낡은 느낌을 냈다가 백스테이지는 또 되게 현대적인 깔끔한 분위기로 가져갔다가 이런 전환을 잘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흑백으로 연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다 회차를 뛰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저도 아직 2번은 못 봤는데 2번 보고 싶거든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나, 근데 누나 처음 보자마자 잡아낸 디테일도 굉장히 많아서 누나가 좀 잘하는 거라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1프레임씩 넘겨라라고 했을 때 그 메들린의 심령 장면을 보자마자 실제로 그걸 지켜본 잭 델로이의 어깨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거 진짜 잠깐 나오거든요. 누나 그거 봤어. 그래서 저도 제일 좋아했던 장면 중 하나가 중간에 영상 비율 바뀌는 연출. 그러니까 이제 잭 델로이가 그 악마가 정말로 강립을 하고 모두를 죽여버린 와중에 악마한테 홀린 거죠. 악마한테 홀려서 그 잭 델로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플러스 잭 델로이의 그런 희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 영화 비율 16대 10으로 진행이 돼서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과 환영의 경계를 눈치챌 수 있게끔 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출 기법, 실제로 필름도 훨씬 깔끔하게 느껴지고요. 그때부터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정말 영화 러닝타임이 2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진짜 하품 한 번 안 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크리스처 나왔을 때 엄청 짜쳤거든.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사기꾼 그거라서 뭐야?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정확히 감독의 의도였죠. 네, 정확히 제작자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일부러 되게 짜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영매사가 얼마나 사기꾼인가 너무 속이 뻔히 보이거든.
1시간 38분인가 그럴 겁니다. 네, 실제로 50% 가까이 나온 시청률은 그냥 그 모든 방송 역사상 어느 나라든 역대급입니다. 심지어 미국 인구의 50%가 토크쇼를 실시간 생방으로 보고 있었다. 그거는 정말 잭 델로이가 가장 꿈꿔오던 업적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아마 방송 역사상 그런 시청률은 없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누나 나름의 해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몰입하다가 까먹으실 수도 있는데 잭 델로이의 사격 클럽 그로브를 기억하시나요? 사실 영화는 저희한테 계속 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또 좋은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금방 유추 가능한 힌트들과 암시가 계속 깔려있어요. 그런 복선이나 퍼즐을 끼워 맞추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대놓고 떠먹이는 답은 없지만 점들이 분명히 흩어져 있어서 그 점끼리 선을 잇기가 되게 쉬워요. 사실은 결말 보고 뭐야 하신 분들은 아마 그 힌트들을 좀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정말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영화보다 게임하는 느낌이 났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그렇게 느낀 게 맞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정말 찌꾸르나 퍼즐 게임 같은 느낌. 영화 보고 나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거나 어디 영화 관련 커뮤니티 들어가서 토론하기 딱 좋은. 영화계에서 여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거 아까 나왔던 그 정보랑 좀 관련 있는데 저거 아까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하는 경각심을 주는 순간들이 계속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퍼즐들을 좀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부금 좀 바꾸고 다른 걸로 들어드릴게요. 그 퍼즐들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루크. 아따. 레이튼 교수.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나 추리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지만 누나의 해석을 원했던 용용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악마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악마가 원하는 건 잭 델로이가 줬어요. 그래서 악마가 뭘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됐습니다. 악마는 이미 잭 델로이가 원하는 거를 줬고요. 그 잭 델로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게 악마의 의였습니다. 근데 원숭이 손 같은 거예요. 잭 델로이의 소원은 들어줬지만 그걸 위해 희생해야 되는 것과 결국 결말은 파탄 그 자체였죠. 파멸 그 자체였죠. 진짜 들어만 준 거예요, 소원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송 역사상 가장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겁니다. 이미 잭 델로의 영혼이 그 방청객의 것이다, 당신 게 아니야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거고, 아마 영혼은 자기 걸 바쳤을지언정 저는 그 육신 재물을 바친 거는 진짜 본인 아니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치즈 5,000개 구하겠습니다. 인생을 바쳐서 인생 업적을 이룬 거예요. 잭 델로이는 그겁니다. 영화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과 재물까지 바친 게 부인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한테 깃들어 있는 악마는 이제 릴리를 거두어서 키웠던 심리학자 여교수 존 로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릴리한테 있는 악마는 아브라삭스가 아니야. 아브라삭스를 모시는 그냥 그 추종자 악마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게 아브라삭스라고도 생각을 해요. 굉장히 강력한 악마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존이 착각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브라삭스를 모시는 하위 악마 정도를 취급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잭 델로이에게 초면이 아니라고 말했던 부분이나 이 그로브라는 어떤 무시무시한 것을 숭배해서 정재계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정도의 이 비밀 사격 클럽,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현실의 그 보헤미안 클럽이었나? 약간 그거 바탕으로 만든 걸 거예요.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는 건 다 오마주와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브라삭스가 아니면 애초에 이 정도의 권능을 발휘하거나 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그 악마 쫓아내는 주술을 같이 따라서 외워오는 장면 같은 거는
뭔가 클리셰지만 실제로 보니까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힌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잭 델로이는 아마 그 그로브라는 모임에서 악마를 숭배하고 있었을 거고 그 악마를 숭배하면서 맺은 인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프로듀서마저도 그 그로브의 일원인 것처럼 대화를 오가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그로브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똑같이 악마의 힘을 빌리고 따르는 걸 선망하는 게 카마이클이었고 아마 이거는 저 나아간 슈리인데 카마이클 이 초능력 사냥꾼이라고 자처하는 마술사는 사실은 초능력 사냥꾼은 핑계고 아마 그걸 빌미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숭배하고 모시는 악마와 관련된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릴리의 악마가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진짜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꿇고 막 싹싹 빌면서 벨제붑이라는 이름까지 썼거든. 벨제붑이면요 거의 칠죄종이에요. 그냥 보통 고위 악마가 아니라 그냥 약간 7대 마왕 중 하나거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서스가 아니라 그 훨씬 고위직 악마였을 수도 있겠다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파리의 왕, 글러트니, 식탐 그 자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가장 센 놈들 중 하나. 그것까지는 이제 약간 열린 추리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결말은 이제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잭 델로이와 존 로스가 사실은 서로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것도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존 로스를 사교 클럽에서 만났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악마는 존 로스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쟤도 아내와 닮은 제 전 부인이랑 닮은 널 그냥 꼬셔가지고 전 부인이랑 똑같은 꼴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죠. 좀 섬뜩하죠. 그런 스토리입니다. 악마와의 토크쇼는 결국 그로브라는 비밀 사탄 숭배자 클럽에서 악마에게 영혼과 자기 아내를 바쳐 최고 시청률을 이룩하고자 목숨을 걸었던 야망에 찬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자는 MC 올빼미 쇼 나이트 아울즈 쇼 MC 잭 델로이였습니다. 진짜요. 그냥 그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렇게 막 추상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시청기 이 영화의 이제 공포도 이 영화를 이제 안 보고 누나 먼저 후기 듣고 볼지 말지 정해야겠다는 분들 위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점프 스케어처럼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많이 남겨요. 찝찝해요. 불쾌하다기보다 불쾌한 게 막 미드소마 유전 누나 다 봤거든? 미드소마 유전 같은 불쾌함은 아닌데 보고 있으면은 되게 갑갑한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영화 보다 보면은 차라리 확 깜짝 놀래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찜찜한 분위기가 남겨요. 찝찝하지 않아. 찜찜해. 막 뇌가 좀 이렇게 눌리는 기분이야. 스토리적인 고구마나 답답함은 없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은 차라리 확 터트려서 내 머릿속에 아드레날린을 터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내 뇌를 그 특유의 공포 분위기랑 조성되는 사운드들로 꾹 누르는 느낌이야.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꽥 지르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장면은 없고 아까 얘기했던 거스와의 최면 장면 정도만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그 장면 정말 징그럽거든요. 누나 웬만하면은 고어하는 거 잘 보는 편인데 걔 너무 그 사람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고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좀비가 머리가 터지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팔다리가 절단나도 괜찮지만 내 몸에서 뭐 벌레가 산다 이건 너무 끔찍하잖아. 문장으로 담기도 싫잖아. 근데 그런 그로테스크함을 굉장히 잘 공략한 장면들이 있어요. 진짜 좀 솔직히 말하면 그 장면의 고어함과 그로테스크만큼은 누나 탑 3에 들어갑니다. 거의 누나는 유전조차도 좀 잘 봤거든. 유전이 진짜 그로테스크하거든요. 유전도 진짜 히디어스 그로테스크 어글리 진짜 보미팅한 장면들 그 자체인데 거의 유전이랑 맞먹는 정도의 그 그로테스크한 장면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유전 전봇대 씨는 그건 진짜 감독이 정말 다른 의미로 기발해. 그건 진짜 감독이 다른 의미로 기발해.
아니, 미라 벌레 파먹는 거. 아유 그거랑 비교할 게 아니에요. 진짜 그냥 끔찍합니다. 그냥 관객석이 굉장히 몰입해 있었거든. 관객석 분들이 이게 가끔 공포영화 관객 잘못 걸리면은 너무 호들갑 떨거나 막 옆에 있는 친구 왁 이런 식으로 놀래키는 이상한 비매너 관객들을 걸릴 수 있는데 누나가 관객 가차는 일단 성공했었는데 그 보니까 이제 다들 몰입하다가 그 벌레 장면에서만큼은 다들 막 이러면서 보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눈 가리고 뭐 커플끼리는 서로 눈 가려주고 있고 아유 이제 꼴불견이고 그래서 이러면서 누나도 그 장면만큼은 이제 약간 팝콘으로 좀 눈 반 가리면서 봤습니다. 근데 또 궁금해서 보긴 봤어. 그래서 또 봤어 보기는. 유전만큼 불쾌 찝찝하진 않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깔끔해요. 오히려 굉장히 정갈한 맛이에요. 약간 독립영화라 해서 B급이나 쌈마이한 느낌도 좀 덜하고 물론 CG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조차도 굉장히 몰입해서 봤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강추드리고 저는 오랜만에 생각할 여지가 많았으며 기승전결 엄청 깔끔하고 영화를 보는 내내 실시간으로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의 복선이 깔려있는 영화여서 엄청 재밌게 봤었습니다. 저도 구형 CG인 게 이 영화에서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결말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결말의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사실 잭 델로이의 마지막 대사가 그걸 줄 몰랐어요. 어떻게든 본인이 최면에 걸렸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졌도다라는 멘트를 살짝 보여주는 것 자체에서 제 머릿속의 모든 추리가 끝났었습니다. 잭 델로이는 악마가 소원을 들어주었다. 얼마 이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잭 델로이는 악마가 소원 들어줬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아니 당연하잖아. 원숭이 손씩 소원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원숭이 손씩 소원일 줄 누가 아냐고. 그럼 거기서 잭 델로이가 나 시청률 1등 찍었당 히히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악마에게 소원을 비는 것의 대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려진 영화였죠. 아니 원하는 소원은 들어줬어. 원하는 소원 이상을 들어줬어. 인생을 바쳐서 인생 업적을 채웠다니까. 그거야. 인생을 바쳐 인생 업적을 세워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잭 델로이 본인은 몰랐겠지. 잭 델로이 본인은 근데 몰랐겠지. 사실 여기서 더 정말 릴리한테 깃든 악마가 누구였나 찾고 싶으면은 악마 솔로몬의 72악마 관련 서적이랑 책들 좀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들의 그 권능이라던가 특성이라던가 능력이라던가 형태라던가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 거기까지 누나가 귀찮아서 리서치 안 했어요. 거기까지 너무 귀찮아서. 근데 맞아. 작중에서는 쇼의 악마라는 암시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 끝나고 나서도 저의 최애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연도 같은 경우에는 70년도. 근데 정말로요. 정말 아니 근데 억지가 아니라 너무 복스에게 완벽한 영화였어요. 너무 복스한테 있어서 완벽한 영화 자체였습니다. 정말 얘랑 토론해도 재밌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약간 여기에 조금 더 콩깍지를 씌워서 보면은 마치 이 소원을 이루어준 게 복스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복스가 이 소원을 저런 식으로 들어줬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고. 진심으로. 혹은 복스 본인을 주인공에 투영해서 봐도 굉장히 말이 되죠. 복수도 악마니까. 한때 인간이었지만 복수도 악마니까. 시청률이 미쳐있는 자에게 가장 걸맞는 악마의 소원 같은 느낌이지. 영화 끝나고 나오는데 얘랑 너무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쇼 비즈니스.
아 근데 진짜 복수 생각 많이 났어요. 영화 보는 내내 애초에 배경이 70년도인 거는 복수보다 딱 그 20년 뒤 정도? 얘가 50년대 사망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라서 그래서 주인공 자체의 쇼에 대한 시청률에 대한 집착은 복수 같았는데 복수 같았지만 복수의 능력으로 저런 일들을 벌이는 것 역시 가능하겠다라는 굉장히 양면적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전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한 2~3배는 더 행복하게 봤을 거예요. 세찬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하게 봤을 거예요. 남편이 영화 같이 못 봐서 어떡하지? 아니 난 이미 다 봤는데? 난 이미 내 상상으로 다 봤는데? 극장 나오면서도 너무 좋았는데? 혹은 그쵸? 주인공이 죽고 지옥에 떨어지면 뭔가 복수처럼 되는 것도 말이 돼. 그러니까 어느 다방면에 얘를 적용시키고 보기가 너무 좋아. 내가 그런 최애를 잡았어. 내가 그런 최애를 잡았어. 두뇌 렌더링 하는 맛이 너무너무 있었습니다. 근데 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얘 필터를 안 씌워서 볼 수가 없는 영화예요. 진짜로. 필터를 안 씌워서 볼 수가 없는 영화 그 자체라서. 주인공이 곧 복수 같기도 하면서 주인공한테 저지른 짓들을 복수가 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모든 다방면이 좋았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왼쪽 이거는 제가 사실 커미션을 맡긴 일러가 아니에요. 작가님한테 커미션 예전에 맡겼던 게 같이 도착하면서 작가님이 항상 커미션 많이 맡겨주시고 언제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서비스로 그려주신 글입니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서비스로 그려주신 글이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이거 원본 페이커 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 트위터 배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트위터 배너 바꿀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서비스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작가님한테 맡겼던 커미션은 이제 다 받아가지고 작가님이 이제는 앞으로는 좀 바빠지셔서 좋은 일 덕에 바빠지셔서 개인 커미션 좀 어렵지 나중에 개장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럼요 저도 마치 바쁠 때라 말씀드렸어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원본 페이커 짤이에요. 페이커 짤 너무 유명합니다 사실. 팬은 이거 같이 하트 하려고 했는데 페이커 선수가 모르고 카메라만 보면서 이거 엄지척. 작가님이 이 그림은 원하시는 대로 활용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웃긴 게 진짜 약간 그 연예인이랑 사진 찍는 느낌이어서 더 웃깁니다. 좋아하는 토크쇼 스타일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코스프레 짤이 페이커 짤을 패러디한 거예요. 너무 캐해가 완벽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완벽한 캐해 그 일러그 자체라서 근데 너무 좋아. 네, 악마와의 토크쇼였습니다. 저는 간만에 정말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만족스러운 영화를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재밌었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할 여지도 되게 많았고 사회 비평적인 요소도 많았고 정말 저런 비슷한 일이 있을 법하지 않았을까. 애초에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든가 배경 레퍼런스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TV를 끄세요라는 말에서는 솔직히 이제 거기서 복수 생각이 난 거는 약간 복수가 저런 주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마법을 부리고 있다라는 상상으로 되게 즐겁게 그 대사를 음미했습니다. 잭 델로이가 환영해서 점점 무너지는 모습에서는 복수를 대입해서 보지 않고 복수를 가해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행복하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남들보다 한 2~3배는 행복하게 봤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딱 이 영화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최애를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였고요.
그래서 공포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 영화 후기를 마무리 지어 보면은 이 영화는 저도 굉장히 쫄보예요. 저 굉장히 쫄보예요. 근데 저는 공포 영화 심지어 많이 본 입장에서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깜놀 요소 확실히 없지만 굉장히 찝찝하진 않고 찝찝까진 아니야. 찜찜한 느낌 많이 받으실 거고요. 오히려 하이퍼 리얼리티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날로그 호러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르에 환장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더 오히려 역으로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고어한 장면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어한 장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약간 여러분이 바로 누나 말이 기억날 거예요. 하지만 연출이라든가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힌트라든가 화면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누나가 진짜로 광고를 적게 틀어준 거였구나라든가, 그런 것들 충분히 얘기 알고 가서 봐도 재밌을 겁니다. 오히려 누나 얘기를 이제 들었으니까 가면서 누나가 생략한 얘기 같은 것도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 누나가 얘기한 디테일들이 이거였구나 하면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웃라스트랑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아웃라스트랑 완전 달라요. 아웃라스트 같은 건 이제 REC 같은 느낌으로다가 캠코더,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파운드 푸티지 같은 느낌. 진짜 우리가 하나의 토크쇼를 감상하는 느낌이고, 이 영화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극장에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집에서 여러분이 야밤에 토크쇼 생방으로 나오는 거 보는 느낌으로 혼자 집 거실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혹은 친구 몇 명 끼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사운드가 관객석 저 토크쇼 영화 안에 방청객에서 나오는 사운드들이 있는데, 박수라든가 웃음소리라든가 야유라든가 음향이 굉장히 거의 3DO 느낌급으로다가 다방향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화 보면서도 저 좀 헷갈렸어요. 이게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극장 관객석에서 누가 내는 소리인지 영화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음향의 방향성, 환경음의 구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거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게 드러났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웬만한 고예산 막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제한된 공간에서 깔끔하게 그런 연출들을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입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딱 그것만큼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걸 그래도 추천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OTT로 풀리면 저는 무조건 집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많이 무섭겠지만. 네, 저는 한정된 공간 배경에서 벌어지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한정된 물리적 배경에서 얼마나 연출, 음향, 연기, 시놉시스 구성으로 탄탄하게 채웠는가를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런 시도를 하는 영화를 사랑합니다. 물론 영화의 결과물은 실망스러울지언정 시도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 시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논란이 있어요? 영화관 가서 보고 OTT 나오면은 여러분 실제 토크쇼 챙겨보는 느낌으로 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에잉, 일 땡땡이 치고 보러 가고 싶은데 늦은 시간이 아니야. CGV 단독인데다가 이게 5월 8일 개봉인데 독립영화고 배급사도 한 곳에서 들여온 거라 금방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 많이 못 정해. 누나도 그래서 용산까지 가서 봤어. 근데 밤에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포스터만 봐도 알겠지만 채도가 굉장히 어둡고 낮고, 애초에 할로윈 전날 밤, 그리고 토크쇼 이름도 나이트하우스잖아요. 밤에 보시는 게 몰입도가 훨씬 높습니다. 밤에 보러 가셔서 나올 때 어두컴컴한 데서 이 영화를 생각할 여지가 더 커져요. 밤에 아니 그렇게 안 무서워. 근데 진짜 공포도가 높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왠지 찜찜하고 이거 진짜예요? 실화예요? 뭔가 이런 느낌을 나오게 하는 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와서 보러 들어갈 때 밤이고 나올 땐 더 늦은 더 어둑어둑한 밤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생각할 게 많아서 너무 좋았고 오히려 더 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시청해 고맙습니다. 에이. 많이 고어하진 않은데 특정 장면들 딱 특정 장면이 고어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미 다 스토리텔링으로 줄거리를 쫙 깠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줄거리 싹 들려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마레플러스 영화 후기 감상평 악마와의 토크쇼 Late Night with the Devil 였습니다.